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일본이 성진국이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중 가장 심각한 것은 피해자들이 여럿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일본에서만 존재하는 속옷이 나왔을 정도입니다. 올해도 일본에서는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태풍 피해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생겨나는 것이 비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피난하는 피난소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 피난소에서 항상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텐가를 한 손에 피해 지역 지원, 렌고쿠 코로아키와 가츠 채널이 표명한 충격의 지원 내용의 절구. 2024년 1월 노토반도 지진이 발생했을 때 일본의 어느 유튜버가 지진 피해지에 보낸다면서 공개한 구호품이 크게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문제의 유튜버는 지진 피해 지역에 구호 물자를 보낸다면서 방송을 통해 지원 물자 후원을 받았습니다. 지원 물자는 꽤 많이 모였고 응원의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문제의 유튜버는 사적으로 사람을 체포하는 등의 행동으로 구속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유튜버는 제지에 도착해서 재민에게 정말로 텐가 제품을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단순히 질 안 좋은 유튜버 개인의 일탈 행위로 볼 수 있는데 이 유튜버의 행동을 통해서 일본의 심각한 사회 문제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재난시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빈곤 여성과 어린이를 노리는 대가형 대피소는 여성 지도자가 필수적입니다. 2023년 3월에 나온 기사입니다. 일본에서는 재해시 대피소에서 피해를 입는 여성들이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통해서 일본 사회에 공론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피난처 리더가 성관계를 강요, 남편이 지진 피해로 사망, 딸과 피난처에 피신했다. 대피소 지도자가 성행위를 강요, 거절하면 여기 있을 수 없게 된다. 딸에게 피해가 간다. 라고 해서 마지못해 응했다. 피난소 리더 격의 남성을 포함해 복수의 남성으로부터 폭행당했다. 반항하다 살해당해도 바다에 버려져 쓰나미 탓으로 돌릴 두려움이 있어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동일본 대지진으로 여성들이 입은 성폭력 피해의 일단이다. 마사이 씨와 국내외 전문가 등으로 발족시킨 동일본 대지진 여성 지원 네트워크가 직접 피해를 목격한 사람이나 상담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2011년 가을부터 앙케이트를 실시, 접수된 82건 중 남편이나 교제 상대에 의한 폭력이 45건, 그 이외의 폭력, 주로 성피해는 37건이었다. 피해 연령대는 5세 미만부터 60대 이상까지 남아도 있었다. 이런 피해의 특징이 있다면 필요한 물자 등을 전달해 주거나 도움을 준 후 대가성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저항하거나 신고를 해서 보복을 당하면 쓰나미 탓으로 돌리면 그만이라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피난소에 성폭력 방지에 관한 전단지가 배포되기도 했습니다. 이것 역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일본 전국 피난처의 리더 등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서 심각한 일본의 사회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앞서 언급한 유튜버가 피난소에 텐가를 무료 배포하는 행위까지 한 것입니다. 대피소에서 엿보기와 성피해 위험, SNS에서 여성과 어린이에게 주의 당부. 2024년 1월 기사입니다. 노토반도 지진이 터지자마자 일본 SNS에서는 대피소에서 조심할 것을 알리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올해에도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피난소에서 성피해를 받아 몇 년이나 정신과에 통원한 사람도 재해시에 여성을 지키는 속옷 개발 배경, 목숨을 부지한 후에 존엄을 지키고 싶다. 피난소의 성피해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새로운 여성용 속옷을 개발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피난용 속옷 개발자는 학생 시절 피난소 성피해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 속옷 개발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속옷으로 보이지 않는 디자인으로 누구나 입을 수 있는 프리 사이즈로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색도 좀 칙칙해 보이고 기존의 속옷과는 좀 다른 디자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속옷 개발자는 피난소에서 겪은 충격적인 경험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제가 자원봉사로 간 대피소에서는 사용이 끝난 생리대와 종이 팬티를 화장실이나 휴지통에서 가져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 학생이었던 저는 그것을 알고 충격받았습니다.
대피소에는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의 소행인지 모른다는 것도 무서웠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데 피난하신 분뿐만 아니라 자원봉사로 들어간 사람이 가해자였던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보이지 않도록 옷을 갈아입는 것은 이불 속에서 한다든가, 속옷도 가급적 장시간 말리지 않도록 금방 마르도록 수건으로 물을 흡수하게 한 후 말리는 등의 아이디어는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자가 교대로 망을 보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리 해도 막을 수 없는 점도 있습니다. 남의 눈을 피하는 파티션이 있다고 해도 완전히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것은 어렵네요. 피난소의 성범죄 때문에 피난소 전용 속옷까지 개발해야 하는 일본의 이러한 모습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특별히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성진국 관련 일들이 최근 들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일본의 경제가 급격하게 약화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사회 전면에 드러나고 있고 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동차가 달리는 도로 위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목격할 수 있어서 일본인들까지도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해외 원정으로 하루 50만 엔 이상 아이돌 수준 외모의 원정녀가 필리핀 마닐라, 대만에서 일을 구한 이유. 최근 들어 일본 여성들의 해외 취업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서 일본만이 아니라 세계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기업형으로 기숙을 해가며 일하는 곳도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기숙사 같은 곳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거든요. 1인 1실인 곳도 있고 2명이서 같은 방인 경우도 있어요. 1인 1실인 곳에서도 기숙사에서는 밥이 나오기 때문에 그럴 때 같은 방법으로 돈을 벌러 온 일본인끼리 얼굴을 마주쳐서 친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이 호스트클럽 광이고 성형한 사람도 간간히 보이고 다들 너무 예뻐요. 어느 나라가 돈을 잘 벌 수 있다던가 그런 정보 교환도 해요. 주로 동남아에 존재하는 이런 기업형 업소는 중국인의 오너에다가 고객도 중국인이 주요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주요 취업처에 한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만, 한국 등을 거점으로 한 B씨의 사례, 대만과 한국, 싱가포르를 여러 차례 다녀온 B씨에게도 얘기를 들었다. A씨와 마찬가지로 용모가 다나. 해외로 나가기 시작한 계기는 성형이었지만 그 후에는 단순히 일에 비해 돈벌이가 좋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처음에는 스카우트 소개로 대만에 갔어요. 해외에서 돈벌이를 해보고 싶다면 안정성이 높고 일본에서도 가까운 한국이나 대만을 추천한다는 말에 친일 이미지가 있는 대만을 택했습니다. 여기서 친일 국가가 나올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국과 대만, 싱가포르에도 취업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대생에게 추천하는 파파카츠 어플 랭킹, 파파카츠의 리스크와 대책 방법, 활동 방법을 해설, 대학생의 파파카츠 사정을 조사, 다들 어떤 어플 사용해? 일본 인터넷상에서는 이런 글들을 정말 흔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수요와 공급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일본 내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련 기사의 일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고급 호텔에 있는 젊은 여성, 여기에 있는 이유는 파파가 불러서 한국인 남성과 파파카츠를 하기 위해 일본에서 날아온 것이다. 이제 해외까지 진출한 파파카츠녀들, 지금이야말로 돈을 벌 때라고 한다. 한 파파카츠 어플 업체의 회원 데이터를 살펴보면 31%가 학생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령대를 보면 2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에서는 이 파파카츠가 도를 넘었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일본의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몇 해 전 도쿄 올림픽 당시 일본에서는 일본의 부끄러운 모습이다 라면서 논란이 됐던 일이 있습니다. 일본 거리를 다니다 보면 각종 유흥업소 광고판, 풍속점 등을 정말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 마라톤 중계를 하게 되면 이런 일본의 거리의 모습이 전 세계에 중계된다면서 부끄럽다라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쿄 올림픽 당시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성인 잡지가 일본의 이미지에 좋지 않다라는 목소리가 있었고 이후에 일본 편의점에서 성인 잡지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파파카츠 관련해서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일본에서는 부끄럽다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운이 좋다면 일본의 거리에서 크게 음악을 틀며 돌아다니는 이런 트럭을 볼 수 있습니다.
바닐라, 바닐라, 고수잎 하면서 뭔가 중독성 있는 노래를 틀면서 번화가를 도는 이 트럭은 업소, AV 구인구직 사이트 홍보 트럭입니다. 이런 것을 너무 당당하게 광고하는 것이 역시 일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리고 이쪽 산업이 활발하다는 증거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일본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광고가 있습니다. 마이파피라는 어플을 알리는 광고 영상입니다. 광고에서는 한 여성이 뭔가를 고민하더니 마이파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상형의 사람과 매치라는 문구와 함께 우측 상단에는 50대 남성이라는 문구가 보입니다. 중년 남성도 마이파피를 흐뭇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파파와 편하게 매치라면서 좌측 상단에는 20대 여성이라고 문구가 보입니다. 그리고 둘은 만나서 즐겁게 춤을 춥니다. 이 어플은 파파카츠 어플입니다. 이렇게 공식 광고까지 정성 들여 만들어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플 홍보가 오프라인으로 넘어와서 크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닐라 트럭과 마찬가지로 마이파피 트럭이 시내 도로를 달리며 홍보하고 있습니다. 대놓고 파파카츠를 홍보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성대한 매춘 문화를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인가? 시부야 스크램블 교차로에 파파카츠 트럭이 묻는 일본 사회의 윤리관. 이런 일이 벌어지자 일본에서 크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외국인들이 일본을 방문하고 있는데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은 시내 중심에 파파카츠 홍보 차량이 돌아다닌다는 것이 너무 부끄럽다라는 목소리부터 시작해서 공공장소에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홍보하는 것은 아이들 교육상으로도 좋지 않다. 파파카츠는 원래 범죄다. 그걸 홍보한다고? 라는 등의 다양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일본에서 파파카츠가 얼마나 대중화됐는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경제에 있습니다. 일본인이 한국으로 기생관광 오던 시대에서 이제는 일본인이 한국으로 파파카츠 하러 오는 시대가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최근 일본에서 크게 논란이 된 타친보 관련 사건이 있습니다. 타친보의 의미는 장시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최근 4명이 경찰에 체포당했는데 이들의 주요 대상의 90%가 한국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계상 좀 에둘러서 표현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한국에 원정으로 온 일본인 여성들이 체포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은 일본에서 정말 커다란 충격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한국으로 기생관광 오던 일본인들이었는데 이제는 일본 여성이 한국으로 돈을 벌러 간다는 것에 일본인들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홍콩에서 체포당하는 일본의 AV 배우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일본 여성들의 입국 금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도쿄가 아시아의 새로운 섹스 투어의 수도가 됐다는 외신 기사가 나왔을 정도입니다. 이런 일본에서 최근 논란이 된 사건이 있습니다. 일본만큼 밤문화가 발달한 곳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최근 일본에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거리에 서 있는 여성들입니다. 이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 일본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들이 오프라인을 선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상대가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사기를 당하는 피해 사례도 많습니다. 게다가 파파카츠 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령 인증을 해야 하는 것들이 이들을 오프라인으로 나오게 하는 이유들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제가 직접 촬영한 도쿄 가부키초 근처의 거리 모습입니다. 거리에 서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적지 않은 여성들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리에 서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목적으로 거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보시는 영상은 어느 아저씨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뭔가 이야기가 잘 안 맞았는지 아저씨는 나중에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보시는 영상은 외국인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백인 외국인이었고 이 사람도 한참 이야기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돌아갔습니다.
이 거리에 잠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이런 모습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최근 가부키초에서 활동하는 여성 4명이 체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호스트 클럽에서 놀 돈을 벌기 위해서 거리로 나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은 2년간 약 1억 1천만 엔을 벌어들였다고 알려졌습니다. 하나로 약 11억 원입니다. 이들은 주로 내국인이 아니라 외국인을 타겟으로 했다고 합니다. 외국인을 상대로 하면 경찰에게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들을 만난 외국인들은 호텔에서 돈을 훔쳐갔다, 돈을 지불했지만 아무런 서비스도 받지 못했다 등의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동료 일본인 남성들하고 짜고 외국인을 호텔로 끌어들여서 돈을 뜯어내는 셋업 범죄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내 커뮤니티에서 이들이 상대로 한 남성의 약 90% 이상이 한국인이었다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본 언론들을 쭉 찾아봤는데 어디를 봐도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이들은 외국인을 주로 상대했다고만 보도되고 있을 뿐입니다. 이들이 상대한 외국인 중 한국인도 있었을 수도 있지만 90%가 한국인이라는 것은 너무 과장된 누군가가 만들어낸 주장 같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문제가 된 것은 따로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일본 언론에서는 이들의 이름, 나이는 물론이고 얼굴까지 모두 공개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시민단체가 이들을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로 간주해 이들의 개인 신상을 모두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보도 형태는 일본 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가부키초의 타침포 적발, 실명 보도는 너무했나? 여성 4명 체포, SNS에서 의문의 목소리. 일본의 SNS상에서도 실명과 얼굴까지 모두 공개하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상습적인 절도, 동료와 함께 셋업 범죄, 정보 공유라는 조직적인 범행, 외국인과 고령자에게 타겟을 좁힌 계획성, 2년에 1억 오버라는 고액의 피해. 이것은 악질성이 극히 높은 범죄이기 때문에 실명과 얼굴 사진 보도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부키초의 타침부 4인방, 이미 인간의 범위를 넘은 존재는 아닐까 2년간 1억엔 이상을 벌어들였고 경찰 감시를 피해 사복 경관의 얼굴 사진까지 공유하는 집념. 이것은 정말 요괴의 소행으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우산으로 때리기, 신고자 협박, 석방 후 즉시 복귀,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 행동은 도시전설의 영역, 가부키초에 숨어있는 현대 요괴로서 사회에 어둠을 비추는 거울일지도 모른다.